박정도 씨댁 맞나요? 저희는 은행 관계자입니다. 담보대출 연체건으로 왔어요. 아빠,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에요. 소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매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등록금은 왜 아직도 안 내셨어요? 박정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은 내 등록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버렸어. 뭐라고요? 소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안해, 소은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미래가 걸린 일인데요.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정도 씨 있나요? 돈 갚을 때 되지 않았나요? 무서운 인상의 남자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소은이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소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새벽 5시 박정도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성진금속 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아, 진짜. 박정도는 공장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라면 벌써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전기도 끊어진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빨간 봉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종 독촉장, 압류 예고, 전기 공급 중단 통지서. 박정도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6천만 원. 이걸 어디서 구하라고. 박정도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성진금속이 이런 종이 쪼가리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 반장이 마지막 월급을 받으러 왔던 날이었죠. 사장님, 2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미안해, 김 반장. 정말 미안해. 하지만 김 반장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며 박정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 30년을 함께한 식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박정도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은이 2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1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소은이 대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성진금속은 그때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 준비되셨어요?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날, 박정도는 사실 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인 프레스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절실했거든요. 소은아, 그게 조금 기다려줄 수 있을까? 아빠,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친구들은 다 내는데 저만. 미안해. 기계 고치는데 돈이 좀 들어가서. 그때 박정도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소은이 모르게 그동안 모아둔 등록금을 기계 수리비로 써버린 거였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형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면서 예정된 입금이 들어오지 않게 된 거였어요. 사장님, 이번 달 어음을 못 막을 것 같아요.
김 대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5천만 원이 부족해요. 박정도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였어요. 일시적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박정도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한 달 후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정도 씨 댁 맞나요? 저희는 은행 관계자입니다. 담보대출 연체건으로 왔어요.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빠, 이분들은 누구세요? 댁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에요. 소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매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 관계자들이 떠난 후 소은이는 아버지를 추궁했어요. 그리고 제 등록금은 왜 아직도 안 내셨어요? 박정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은 내 등록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버렸어. 뭐라고요? 소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안해, 소은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미래가 걸린 일인데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박정도 씨 있나요? 돈 갚을 때 되지 않았나요? 무서운 인상의 남자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소은이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소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해요. 소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사채업자들까지 집에 찾아오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박정도는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소은아, 아빠도 힘들어. 힘드시면 술 말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제 등록금까지 써버리시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까지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소은이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소은아, 어디 가려고?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안 돼. 내가 나가면 아빠는 어떻게 살아? 아빠도 이제 혼자 힘으로 해보세요.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 소은이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보다 공장이 더 소중하시니까 이제 공장과 사세요. 박정도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사업 실패보다 더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박정도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은아, 정말 미안하다. 그 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걸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박정도는 책상 위에 폐업 신고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박정도는 공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기계들,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텅 빈 작업대들. 모든 것이 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정도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은의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번호였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소원이 받기나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공장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박정도는 마지막으로 기계 하나하나를 쓰다듬어 보았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 미안하다. 공장 문을 잠그며 박정도는 뒤돌아서 성진금속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흐릿해진 간판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이 새겨진 그 모습이 애잔했어요. 내일은 정말 끝내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박정도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30년의 세월과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짊어진 채로 다음 날 아침 박정도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러 가는 길이라 생각하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장 앞에 도착한 순간 박정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박정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왔을까? 설마 빚쟁이들이 또. 그런데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와 세련된 메이크업이 도시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시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거든요. 저는 태양투자그룹의 유나입니다. 여자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태양투자그룹이요? 네. 성진금속에 대해 저희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도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어요. 폐업 직전인 공장에 투자자가 나타났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공장 상황 아시잖아요. 물론 파악했습니다. 재무 상황, 기계 설비, 가동 중단 기간까지 모두 조사했어요.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인수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정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정도는 유나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수선한 책상과 쌓인 독촉장들을 보며 미안해했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유나는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성진금속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채 약 2억 원, 밀린 인건비 3천만 원, 전기세 및 각종 공과금 5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저희 조건을 말씀드리죠. 유나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진금속의 모든 부채를 저희가 전액 인수합니다. 추가로 운영 자금 5천만 원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드릴 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지금 남은 건 빚뿐인데요. 박정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진금속의 기술력과 30년간 쌓아온 신뢰도입니다.
이 지역 건설업체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의 경험이죠.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입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게다가 정부에서 건설업 지원책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박정도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분명 다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유나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로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공동 경영이요? 네. 지분 절반을 저희가 가져가는 대신 모든 부채를 떠안고 운영 자금까지 되는 거죠. 박정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분을 절반이나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양투자그룹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중소기업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주로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있어요. 유나의 대답이 약간 어색했지만 박정도는 넘어갔어요. 다른 투자처는 없나요? 왜 하필 저희 공장을요? 성진금속만의 강점이 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다는 평판,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까지. 독점적 지위라니요? 경쟁업체도 많은데요. 규모는 작지만 품질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정밀 가공 부품 쪽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박정도는 유나의 말에 놀랐어요. 자신도 몰랐던 공장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투자 전에는 철저한 조사가 필수죠. 거래처들을 직접 방문해서 성진금속에 대한 평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던가요? 모두 다시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다만 재정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죠. 박정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영에 참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생산 계획부터 영업, 인사까지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는 거죠. 물론 대표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현대적인 경영 방식도 도입하고 싶어요. 현대적인 경영 방식이요? 디지털 관리 시스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요. 박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뒤떨어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되나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다른 투자처도 검토 중이라서 더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유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좋은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나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일어섰어요. 혹시 공장 시설도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정도는 유나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멈춰선 기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뭔가를 체크했어요. 이 프레스 기계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됐죠. 중고로 산 거지만 아직 성능은 괜찮아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 상태라면 앞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겠어요. 유나의 전문적인 평가에 박정도는 안도했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유나는 공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말했어요. 박정도는 입구까지 배웅하며 검은 승용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박정도는 명함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박정도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투자그룹 명함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정말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30년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번 일은 뭔가 달랐어요. 박정도는 핸드폰을 꺼내 태양투자그룹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자세한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김반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 달 전에 마지막 월급을 주며 헤어진 김반장이었죠. 여보세요, 김반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사장님, 혹시 공장 다시 돌릴 계획 있으세요? 박정도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요? 아까 동네에서 소문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온 투자자가 우리 공장을 둘러봤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해? 이 동네가 얼마나 좁아요.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정말인가요? 박정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제안이 있긴 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김 반장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사장님, 저희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사도 최 사원도 모두 다른 곳에서 일하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진금 속에 있거든요. 박정도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직원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자신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니. 김 반장님,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도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날 박정도는 일찍부터 공장에 나와 있었어요. 유나가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오전 10시쯤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공장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나가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아, 유나 씨. 일찍 오셨네요. 어제 말씀드린 조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유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에 앉은 유나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부채 승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 업체 미수금, 각종 공과금까지 모두 저희가 떠맡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저희 회사 자본금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박정도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분 절반을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대표님은 현장 관리와 기술 부분을 담당하시고 저는 영업과 재무를 맡으려고 해요. 영업을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여러 제조업체들과 일해봤거든요. 유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또 다른 조건이요? 박정도는 긴장했어요. 직원 채용에 대한 결정권을 저희에게 주세요. 더 효율적인 팀을 구성하고 싶거든요. 그럼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능력에 따라 재고용하겠지만 모두 받을 수는 없어요. 우선 절반 정도만 뽑을 생각입니다. 박정도는 당황했어요. 김 반장을 비롯한 옛 직원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절반만 받는다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효율성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유나의 말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감정에 휘둘려서 회사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그 말에 박정도는 뜨끔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보죠. 좋아요. 그럼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이번 주 안에는 답을 드리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유나가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공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도가 창문으로 가서 보니 김 반장과 이 기사, 최 사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나가 물었어요. 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에요. 소문을 듣고 온 모양이네요. 박정도는 나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김 반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사가 물었지만 박정도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유나의 조건 때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최 사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유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례지만 저희가 회의 중이거든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유나의 차가운 말투에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사장님, 저분이 투자자세요?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박정도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이 떠난 후 유나가 말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표님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는 없어요. 선택하세요. 저희와 함께 새 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예전 방식대로 계속 가다가 또 망할 건지. 유나의 말은 가혹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박정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지는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박정도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박정도는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월요일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박정도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나 씨인가요? 박정도입니다. 네, 대표님. 결정하셨나요?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오늘 오후에 계약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오후 2시 유나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검토해 보세요. 유나가 건넨 계약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박정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지분 절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경영권도 공동으로 행사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영진 변경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필요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물론 대표님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뽑은 직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에요. 박정도는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죠. 우선 직원 채용부터 해야겠어요. 유나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 반장님들은 언제 연락드릴까요? 그분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요? 왜요? 더 젊고 능력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기존 직원들은 나이도 많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박정도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기존 직원들도 고려한다고. 고려는 했어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나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대표님,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면 또 망해요. 그때 갑자기 공장 문이 열리며 김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계약하셨다면서요? 김 반장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아, 김 반장님. 박정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나요? 이 기사랑 최 사원도 오늘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박정도가 머뭇거리는 사이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기존 직원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예. 김 반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젊은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사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 반장이 박정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김 반장님, 미안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결정할 수 없다고요? 그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반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2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회사 방침이. 방침이요? 사장님이 정하는 게 방침 아닌가요? 김 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업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 이분을 좀 달래주세요. 유나는 박정도에게 말했지만 박정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반장님,
일단 집에 가서 며칠 기다려보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장님, 정말 저희를 버리는 거예요? 김 반장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해서 알겠습니다. 20년 전이 이 정도였군요. 김 반장은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사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히. 김 반장이 떠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박정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이 중요해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은 존재인데, 대표님,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미래도 없어요. 유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직원 채용 계획을 세워보죠.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건가요? 우선 생산직 5명, 사무직 2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모두 30대 이하로 뽑을 거고요.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할까요? 기존보다 조금 높게 주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죠. 박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김 반장의 서운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유나 씨, 혹시 이런 일을 많이 해보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인수하고 구조 조정하는 일 말이에요. 유나는 잠시 멈춰서 박정도를 바라보았어요.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박정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유나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보죠. 빨리 사람을 뽑아서 가동을 시작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박정도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김 반장을 비롯한 옛 직원들을 이렇게 내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정도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지 시간이 증명해 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성진금속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나가 뽑은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주문도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납품 다 끝났어요. 새로 뽑힌 생산팀장 강민수가 보고했어요. 29살의 젊은 나이에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고생했어. 품질은 어때? 완벽해요. 거래처에서도 만족해하고 있고요. 박정도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김 반장 없이도 공장이 돌아간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대표님,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유나가 부르는 소리에 박정도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형 건설업체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유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요? 얼마나 큰 주문인데요? 5억 원 규모예요.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박정도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주문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주문을 따냈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셨어요. 유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이요? 태양투자그룹 대표 말씀인가요? 네. 그분이 인맥이 정말 넓거든요. 박정도는 궁금해졌어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태양투자그룹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언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바쁘셔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유나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박, 아니,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유나가 말을 흐렸는데 박정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박정도는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모두 젊고 활기찼어요. 사장님, 정말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기뻐요. 신입사원 이지연이 말했어요. 나도 기쁘다. 열심히 해보자. 근데 사장님, 태양투자그룹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나 팀장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나도 아직 못 만났어. 바쁘신가 봐. 그때 갑자기 공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도가 나가보니 김 반장이 울타리 너머로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반장님? 아, 사장님. 김 반장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계 소리가 들려서 김 반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젊은 사람들이 일하니까 활기가 넘치네요. 김 반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응이 쉽지 않네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박정도는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김 반장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알아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때 유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뭐 하세요? 아, 예전 직원분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유나는 김 반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업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 집중력에 방해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김 반장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김 반장이 떠난 후 유나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표님,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세요.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하셨어요. 박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박정도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업무 처리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해외 바이어들과 영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엘리트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테이블에서 유나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이 켜져 있어서 배경화면이 보였습니다. 배경화면에 유나와 함께 찍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게 소은이?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못 알아볼까요? 대표님, 제 핸드폰 보셨나요? 유나가 나타났어요. 유나 씨, 혹시 이 사진 속 여자 아세요? 제 딸 박소은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때 갑자기 공장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소리가 들렸어요.
공장 문이 열리며 명품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에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박정도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안녕하세요, 아버지. 소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야, 수고 많았어. 소은아, 그럼 유나 씨는 제 대학 동창이자 비서예요. 태양투자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제가 태양투자 사장이에요. 박정도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았어요. 딸이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니. 대학 졸업 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서 투자 전문가가 되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한 달 넘게 숨어서 지켜본 이유가 뭐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어땠니? 김 반장님한테는 미안해 하시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잊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 저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면서 박정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소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10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회사부터 제대로 세워보죠. 앞으로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할 거예요. 소은아, 그건 싫으시면 다른 투자자 찾으세요. 박정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성진금속은 소은의 전문적인 경영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경영을 맡은 지 2달이 지나자 성진금속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었고 매출도 전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소은의 경영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장님, 독일 업체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유나가 보고하자 소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생산 일정 조정해서 납기 맞춰보자. 박정도는 딸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비즈니스에서는 완벽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소은아, 점심 같이 먹을까? 바빠요. 유나랑 회의 있어요. 소은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일 얘기가 아니면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도는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메인 프레스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박정도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기계 내부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아, 큰일이다. 박정도는 급히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기계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어요. 이 기계는 성진금속의 핵심 장비였거든요.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기계가 고장났어. 당분간 생산 중단해야겠다. 소식을 들은 소은과 유나가 급히 현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래된 기계라 그런가 봐.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은데. 소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주일? 그럼 독일 납기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소은아. 최대한 빨리 고쳐보겠어.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계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소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때 갑자기 기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어요. 박정도가 확인하러 가는데 갑자기 기계 부품이 튕겨 나왔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소은이 소리치며 박정도를 밀어냈어요. 그 바람에 박정도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소은이 바닥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소은아, 박정도가 급히 소은을 부축했어요. 괜찮아? 발목이 아파요. 유나가 급히 달려와 소은을 살펴봤습니다. 소은아, 병원 가야겠어. 유나야, 차 좀 가져와. 박정도가 소은을 안고 차까지 데려갔어요. 10년 만에 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발목 염자라서 며칠 푹 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다칠 뻔했어. 별것 아니에요. 소은은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였어요. 그런데 독일 납기는 어떻게 하지? 다른 공장에 외주 맡기면 돼요. 외주? 그럼 수익이 괜찮아요. 신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소은의 말에 박정도는 감탄했어요. 역시 전문 경영인다운 판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박정도는 소은을 소파에 눕혀두고 발목에 찜질을 해줬어요. 아파? 조금요. 미안해. 기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가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기계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소은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내 책임이야. 새 기계를 들여놨어야 했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요. 소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아빠가 너를 실망시켰으니까. 그래도 오늘 아버지가 다칠 뻔한 걸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정도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은아,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고마워, 소은아. 그날 밤 박정도는 소은이 잠들 때까지 지켜봤어요. 어렸을 때처럼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일할 때는 엄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정말 좋지. 작은 변화였지만 박정도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정도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은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박정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도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대한건설 구매팀 김 과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오실 수 있나요? 급한 상담건이 있어서요. 박정도는 소은에게 알리고 대한건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대표님 앉으세요.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저희가 성진금속과 계약한 프로젝트 말입니다. 갑자기 취소하게 되었어요. 박정도는 깜짝 놀랐어요. 그 프로젝트는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왜 갑자기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자세한 이유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공장으로 돌아와서 소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계약 취소라고요? 그런데 기계 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은이 물었어요. 아직 부품 주문 중이야.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유나야, 다른 거래처는 어때? 유나가 급히 확인해 보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사장님, 세 곳에서 동시에 계약 취소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소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차분해지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오히려 잘 됐네요. 잘 됐다고? 박정도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로 시작해 봅시다. 기계도 새로 사고 해외로 진출하는 거예요. 새 기계를 사려면 돈이. 제가 투자하겠어요. 독일제 최신 프레스 기계로 바꿔봅시다. 소은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기계업체에 연락을 취했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사 프레스 기계요. 성능이 기존 기계의 3배는 될 거예요. 며칠 후 소은은 직접 미국과 독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기계 주문과 동시에 해외 바이어 미팅까지 소화하는 강행군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소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대박이에요. 뭐가? 미국 존슨사에서 3년 장기 계약을 제안했어요. 연간 50억 규모예요. 박정도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큰 규모였거든요. 정말이야? 그뿐만 아니에요. 독일 BMW 협력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새 기계도 다음 주에 설치된대요. 유나가 신나게 덧붙였어요. 사장님이 독일어로 기계 사양까지 설명하시는 모습에 업체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박정도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새 기계가 설치되던 날, 전 직원이 모여서 구경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최신식이라 소음도 거의 없어요. 생산 속도가 3배나 빠르다고? 박정도도 감탄했어요. 평생 써본 기계 중 가장 좋은 장비였거든요. 소은아, 이런 비싼 기계를. 아버지, 투자해요. 이 기계로 해외 주문을 소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새 기계가 가동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품질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생산량도 기존의 3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성진금속에는 해외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직원을 더 뽑아야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뽑을까? 소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김 반장님께 연락해 보세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네. 새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박정도는 감동했어요. 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김 반장을 비롯한 옛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사장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김 반장님, 정말 고마워요. 와, 이게 새 기계인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김 반장이 새 기계를 보며 감탄했어요. 김 반장님, 이 기계 조작법 익히시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소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기계는 달라져도 원리는 같거든요. 금세 익힐 수 있어요. 정말로 김 반장은 며칠 만에 새 기계를 완벽하게 다뤘어요. 역시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성금속에서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성진금속이 최신 독일제 기계를 들여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데 해외 대형 계약까지 따냈다는 얘기가. 최 사원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성진금속을 떠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성진금속은 날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새 기계 덕분에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공장을 견학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인상적인 설비네요. 독일 바이어가 감탄하자 소은이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새 기계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사 최신 모델입니다.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죠. 박정도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딸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성진금속은 지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시장에서 직접 상을 수여하는 날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진금속의 설비 현대화와 해외 진출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도와 소은이 함께 상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소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모두가 수고해 주셨어요. 특히 김 반장님께서 새 기계를 빠르게 익혀주신 덕분에 해외 주문을 차질 없이 소화할 수 있었어요. 건배. 모든 직원들이 잔을 들었어요. 김 반장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딸을 두셨어요. 저 같은 늙은 기술자도 새 기계를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김 반장님,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날 밤 박정도와 소은은 새로 설치된 기계 앞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소은아, 고장난 기계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과감하게 투자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앞으로는 정말 가족 같은 회사,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를 만들어요. 성진금속의 새로운 현판에는 이제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진금속 마이너스 최신 기술로 세계로 함께. 박정도와 소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진정한 성공 스토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장난 기계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고, 이제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